공동체가 발달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오늘날에도 다 있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라는 공동체가 있어. 촌개 뭐 이러는데 개는 지금도 있잖아. 그리고 노동공동체에 두레라는 게 있고, 그리고 향도는 여러분 잘 모르는데 지금 있어. 80년대까지만 해도 반의 반장을 향도라고 불렀어요. 이게 향이 고량자가 아니라 향기향자야. 향불 냄새를 맡는 물이 이 뜻이야. 예? 그리고 첫 번째 향기향자는 향도인데 이게 삼국시대부터 나와. 이 청주 흥덕사라는 사찰에 신도들 모임, 신자 모임, 그런 신앙 조직에서 출발해. 종교 집단에서 출발한다고. 저기 오다 보니까 미평교회 신자 모임 이런 거야. 같은 향 냄새를 맡는다 이래갖고 귀신이 향 냄새를 좋아하거든. 삼국시대 신앙 공동체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향도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현 세상이 혼탁해지면 불교 국가니까 미륵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셔서 이 혼탁한 세상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 세상에서 오니까 향 하나를 피워서는 먼 세상까지 극락까지 냄새가 안 가. 그래서 향나무를 통째로 매장을 해. 그래서 이걸 향나무를 매장한다 해서 매향이라고 그래. 향나무를 매장하는 데서 매향 활동 이러는 거야. 그 매향 위에다가 뭐라고? 미륵신앙이야. 불교. 미륵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랬던 것이 고려 때 마을 공동체로 확대가 된다 이러는데 그 밑에 보시면 기원 이런 미륵신앙을 배경으로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김유신이 운영하는 화랑팀이 있어. 그 화랑팀 이름이 뭐냐? 용화향도야. 왜 그렇게 졌느냐? 미륵보살이 미륵부처, 미륵불이라고 그러는데 미륵부처님이 된 거. 보살은 부처님이 되기 전 단계야. 예? 미륵보살이 공을 세워서 미륵부처가 돼. 그래서 미륵보살이 미륵부처가 된 데가 어디냐? 용화수라는 나무 밑에요. 용화수라는 나무 밑에서 득도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서 미륵보살이 미륵부처님이 됐어. 그래서 용화 이런 말이 나오면 미륵신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미륵신앙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운영하는 화랑팀은 용화양도다. 그러니까 나는 미륵이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 김유신이 운영하는 화랑팀 이름이 용화양도 하는 데서 나와. 이건 김유신이 있었을 때 당시 미륵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예. 이런 신앙 공동체에서 출발. 그랬던 것이 고려 후기에는 향리의 주도하에 이게 그 마을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것으로 확대가 돼버려.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제사, 공동청소 이런 걸 다 하는 거야. 예. 확대가 되는 거야. 신앙 공동체에서 출발해서 고려 후기에는 어떻게 됐다고? 마을 공동체를 확대. 그 마을의 세력자인 누가 지휘통솔의 향리가 이러는 거야. 이랬던 걸 조선 16세기, 조선 중기, 조선 16세기에는 향촌의 지방의 사립 양반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체 규약이 있어. 규약, 원칙이 있어. 그걸 향약이라고 그래. 향약에다가 강제로 흡수시켜버려. 두레도 흡수, 그리고 향도도 흡수. 이랬어. 이 향약 안에다 집어넣어버렸어. 그랬는데 외란, 호란, 양난을 계기로 조선 후기 정부의 통제력도 떨어지고 양반의 권위도 땅에 떨어져. 그러니까 양반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향약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두레는 빠져나와서 노동공동체로 간 거야. 그리고 향도는 원래는 상장제례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의 손님 접대하고 예의 차리는 거 그거를 상례라고 그래. 땅바닥에다 묻는 거 죽은 사람을 그걸 장사 지낸다 이러잖아. 그걸 장례라고 그래. 장사 지내는 예의. 왜? 혼자 하기 힘들단 말이야. 같이 땅을 파줘야 되고 시신을 묻으려면 시신을 운구해야 되고 손님 접대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묻고 난 뒤에 기념일 제사 지내는 거 제사 공동체. 그래 이걸 합쳐서 상장제례 이러는 거야. 나는 거기다 다 못 쓰니까 그냥 제례 공동체 이래놨어. 그래서 이 향도는 10번이고 100번이고 희생을 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 우리 옆집에 상을 당했어. 옆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손님 접대하고 그래야 되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가서 도와줬어.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집이 한 번 도움을 받았잖아.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그럼 무슨 소리야? 누구 죽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향도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희생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80년대 반의 반장을 애들한테 희생한다고 해서 향도라고 불렀다고. 예. 지금 충청도 예산으로 대표되는 향도가 시골에 아직도 있어. 대부분 뭐냐? 상을 당했을 경우.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런단 말이야.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지금도 남아 있어. 그래서 향도라고 그래. 이 향도가 중요해. 자, 정리. 향도는 뭐라고? 신앙 공동체에서 출발. 고려 때 마을 공동체를 확대. 누가 지휘한다고? 향리가. 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미륵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다가 16세기 향해가 흡수됐다가 조선주기 떨어져 나왔다. 얘기야. 자, 이 향도야. 해당 포인트는 미륵신앙이야. 그래, 전국적으로 이 향도와 관련된 유물들이 좀 남아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고려말 경상도 사천에서 발견된 돌이야. 글씨가 써있는 사천에서 발견된 매향, 향나무를 매장한 것에 관한 사연을 써는 돌이야. 사천매향비라고 그래. 우리 마을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미륵부처님 인간세계에 내려와서 우리 마을 좀 구원해 주세요. 내용이 이거야. 도와주세요 이거야. 미륵부처님한테. 사천매향비라는 거야. 예? 자, 그걸 알아야 되고 밑에 사회시책, 사회제도 이러는데 이건 뭐 사회복지하는 애들은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런 게다. 일단 그러면 돼. 농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번기에 쓸데없이 농번기에 바빠 죽겠는데 사람 부리지 않는 말 차벽 면제 한다고. 여러분은 안 해봤지? 나는 이게 어릴 때 해봤어.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아침에 마이크 들고 운동장으로 모이랴. 담임선생님도 아니고. 그럼 뭔 일이 있는 거야 학교에. 모이는데 1시간 걸려. 그날 완전 생일날이야. 수업 안 해. 그럼 모였어. 전학년이 다. 그럼 교장 선생님 지하에 시내로 나가. 시가행진을 해요. 시내를 쭉 가. 그러면 또 의도적으로 우리 때는 이게 남녀공학이 없었어요. 거의 학교들이. 다 남자 학교, 여자 학교 별도 있었어. 여기는 남자 학교 구역. 여기는 여자 학교. 꼭 그렇게 놨어. 남자 학교. 이런 쭉 배치해놔. 그래놓고 이렇게 이래서 시내까지 내려와 줄서 어쩌고 한 3시간 지나가. 그러면 막 강의도 안 해. 근데 뭐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하고 분위기가 이상해. 누가 높은 놈 지나가는 거야. 대통령 온다는 얘기야. 쭉 줄서래. 그럼 분위기가 벌써 이상하잖아. 애들도 눈치를 채지. 그래서 뭐 차들이 왜 가? 박수치라고 왜 가면 휙 지나갔어. 그러면 종료요. 상황 끝이야. 이렇게. 그럼 교육청에서 빵하고 뭐 우유 줘. 수고했다고. 그거 먹고 학교 다시 가. 그럼 오늘 하루 끝난 거요. 집에 가. 이런다고. 이게 자벽이요. 이게 요즘 이런 거 안 해. 우리 때는 많이 했어. 교육감 온다고 교문 앞에서 줄 서고 별짓 다 해봤어. 요즘 이러면 욕먹을걸? 요즘 이러면 교육감 잘려. 우리 때야 무식한 세상이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있는 게 거의 88올림픽 이후, 90년대 이후야. 90년대 이후. 그전에는 담임선생님이 체벌하고 뭐 이래도 당연한 줄 알았어. 부모도 당연하게 생각했고, 선생님들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랬다고. 두드려 패도. 그런 게다 이랬어. 여자애들도 군사교육 받고 막 이랬다고. 고등학생도 그랬어. 군사 교련이라고 그래서. 예? 남자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90년대부터 한국 사회가 많이 변했어. 예? 월드컵 이런 것이, 올림픽 이런 것이 사회를 많이 변화시켜. 자, 이 쓸데없는 일에 자벽 동안을 면제한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사회제도를 밑에 내가 대충 해놨어. 나머지 읽어보면 되는데 단 거기서 기억할 게 있어. 그때서 세 번째는 먼저 구제도감, 구급도감. 이걸 알아야 돼. 도감은 임시관청을 도감이라고 그래. 구제도감, 구급도감. 이건 고려에만 있는 거야. 조선에는 없어요. 다른 건 다 거의 대부분 다 조선에서 나와. 이게. 그런데 구제도감, 구급도감은 고려에만 존재를 해. 왜? 조선은 이게 정식관청으로 바뀌거든. 이게. 그래서 사라져. 이게. 도감이란 임시관청이야. 구제도감, 구급도감 나왔다. 아, 그러면 고려야. 볼 거 없이. 이건. 자, 다음. 오른쪽. 법률과 풍속. 고려는 71개 항목을 갖고 있는 문서화된 법, 성문법이 있어요. 고려도. 성문법이 있어. 당나라 법률을 모방한 71개조의 문서화된 법. 이걸 일루성자, 성문법이라고 그래. 문서화된 법인 성문법이 있는데 이건 실제 적용은 잘 안 하고 백성과 관련된 건 오래된 생활 습관에 입각한 법. 이걸 뭐라고 그래?
습관이 오래되면 관습이라고 그래. 굳어버린 걸 관습법 이런 거야. 관습법 중시사회야. 고조선의 팔조법, 이건 문서화된 법이 아니라 관습법이잖아. 그냥 말로 전하는 거야. 자, 그런데 형법, 형률에 있어서는 중국 한나라 때 나온 건데 오형이라고 해서 태장도유사 5가지야. 태형 10대에서 50대 엉덩이 때려. 장형 60대에서 100대 때려. 단단히는 없어. 55대 이런 건 없고 10대씩 가는 거야. 10대씩 한다고. 하루에 30대 이상은 일반적으로 안 때려. 30대 이상 떠지면 거의 중상이야. 그러니까 50대, 그건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야. 몰라서 하는 얘기고, 50대, 그러면 오늘 30대 맞고 내일 20대 맞는 거야. 그래서 도합 이제 50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60대, 100대 때리면 장형이라고 그래요. 이건 10대 단위로 때리는 몽둥이에 차이가 있어. 면적이 넓어져. 크고. 그런다고. 그 중에 80대에서 100대 맞는 건 곤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그래? 곤장, 이런 말이 생긴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도형이라는 것은 구속시키는 거예요. 구속시키는 거. 가둬놓는 거. 이 태장도는 지방관에 할 수 있어. 일종의 경범죄야. 예? 자, 거기 태장도 3가지를 묶어. 그래서 지방관. 고려조선이 똑같다. 이거는. 그리고 유배형은 멀리 보내는 거. 사형은 아주 보내주는 거. 이건 중앙정부만 할 수 있어. 중죄 경우. 큰 죄의 경우. 태장도유사라고 그래. 태장도는 지방관. 유배형 사형은 중앙정부. 이래. 아까 얘기한 상장제례. 정부는 유교식 상장제례를 했고. 그리고 민간, 백성들은 토착신앙, 샤머니즘. 토착신앙과 결합된, 무당 구태고 그러는 거. 토착신앙과 결합된 불교의식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집이 있고. 토착신앙과 결합된 도교의식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집이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토착신앙, 불교, 도교가 유행했다는 얘기야. 고려는. 종교중심 국가야. 자, 그리고 약간 시사성을 갖고 있는 고려는 불교국가라 연등회 등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가 작년 말에 2020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문화유산으로 한국 연등회가 그래서 좀 시사성이 있어. 예. 연등회는 뭐라고? 전국에서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전국 사찰에서. 그리고 팔관에는 토속신 국가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야. 이건 일종의 볼거리 제공하는 건데 이건 추수 후, 수학 후 하는 거야. 수학 후. 수도 서울인 개경에서는 2번에 10월, 11월. 그리고 평양인 서경에서는 1번.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해요. 이렇게. 그래서 주로 시험 내면 이 팔관인데 옆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써. 연등회 팔관회에 대해서. 첫째, 연등회 팔관회를 중요시하라, 중시하라 이런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고려 태조왕건이야. 어디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왕실의 가훈인 후녀 10조에서 중요시하라 그랬어. 후손들이여 연등회 팔관회를 길이 보존하고 중요시하라. 이렇게. 그런데 이걸 폐지한 임금이 나와. 그러니까 왕건의 말을 안 듣는 거지. 유교국가를 꿈꾸는 고려 이룰성자 성종이야. 유교국가화를 꿈꿔서 그걸 다시 부활시키는 사람이 있어. 연등회 팔관회를. 이게 누구냐? 11세기 고려 현종이라는 사람이야. 제례에 이르는데 전통 풍습이다 이러면서 백성 회의책에 일하냐. 연등회 팔관회는 이렇게 하면 돼. 주로 시험 내는데 팔관회야. 그런데 올해는 연등회가 좀 시사성이 있다 이거지. 작년 말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한국 연등 행사가. 그리고 거기 사회. 고려는 대가족제 사회를 운영한다. 왜? 사회 운영의 편리성. 뭔 얘기냐? 고려사 식화지 경제편을 보면 고려사라는 책자를 보면 한 집안에 64세대가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 집안 식구가.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아파트 한 동에 다 사는 거지. 예를 들어서 50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여기 50집, 100집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다 우리 집안 식구가 사는 거야. 한 동 자체를. 아, 이런 사람이 있어, 실제. 내 주변에 아는 사람도 이게 한 동 사갖고 얼마 전에 저 옥천 거기 옆에 대전 파남동이라는 데인데 거기 한 동 가졌다가 엄청난 부자야. 근데 그게 LH공사한테 팔았더만? 얼마 전에? 나보고 사랴. 저 얼마나 깎아줄 건데요? 아, 한 동은 다 못 사고 하나 사랴. 투자로.
얼마나 깎아줄 거예요? 78세인데 재산이 하여튼 기백억은 넘어. 지도 몰라. 기백억은 넘는데 200만 원 깎아준대. 그래서 내가 입에서 지는 집 한 채당 1억 5천이 남았어. 불과 4개월 사이에. 4개월째 거기가 25니까 50세대야. 50세대인데 25층짜리거든. 그러면 집 하나에 1억 5천씩이 남았어. 인간 4달 만에. 근데 나보고 200만 원 깎아준대. 나는 한 5천만 원 깎아줄 줄 알았지. 와, 진짜 돈 버는 놈은 돈 벌만한 짓을 하더라고. 쫌생이. 그리고 지는 엄청 비싼 거 처먹고 다니고. 식사가 5만 원 밑에는 안 먹지도 않아, 인간이. 근데 그 돈 벌어서 다 뭐 하느냐? 절 무당한테 갖다 줘. 사업하는 사람이라 절 무당한테는 아낌없이 베풀더라고. 그럼 나한테 갖고 오지, 참.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잘 봐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이 습관을 잘 들여야 돼. 그 무당 찾아다니고 나같이 담배 피고 그런 습관 그러지 말고 내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돼. 좋은 습관이 좋은 행동, 좋은 성격을 만들어. 좋은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습관 길을 잘 들여놔야 돼. 내가 나를 잘 통제를 해야 돼. 여하튼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왜 저랬느냐? 반에 반장 두는 거하고 똑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애가 전두환이라는 애인데 내 이 인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 이 전두환의 부인이 이순자라는 여자예요. 80년대 유명한 낙서에 순두부라는 낙서가 있어. 순자하고 두한이하고 부부다. 똑같다 이 소리야. 예? 이런 유명한 낙서가 있어. 이 범인을 잡어. 그러면 64대 되면 대충 한 350명 정도 돼. 예? 350명 일일이 다 필적 감정을 해야 범인을 잡지. 그런데 대가족 조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저 350명의 우두머리 하나만 개패도 펴면 돼. 그럼 우두머리는 그 가장, 우두머리는 집에 가서 아버지들 모여봐. 아버지들 걷어차. 그럼 아버지는 엄마 잠깐 나 좀 봐. 엄마를 주걱으로 패. 그럼 엄마는 자식들 모여봐. 그런다고. 그러면 한 명 때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350명 때리는 효과를 가지고. 이게 반에 반장 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사회 운영의 편리성이라고 그래. 이게. 그런데 이러려면 문제가 있어. 누가 그 집안의 대가족의 장인지를 국가가 알아야 돼. 나이 많다고 장은 아니야. 집안이라는 게 학렬, 순서라는 게 있어. 모든 집안이 이런데 나를 기준으로 해야겠게. 내가 돌림자가 가운데 호자예요. 그럼 내 아들은 돌림자가 가운데로 가는 거야. 영자인데. 그럼 그 다음엔 또 끝으로 가고, 가운데로 가고, 끝으로 가고, 이러는 거야. 남자를 기준으로 대부분 한국 사회에 저래요. 그래서 이걸 학렬이라고 그래. 순서. 그러니까 고려는 조선하고는 전혀 달라. 족보를 국가가 편찬해. 각 집안 족보를. 왜? 각 집안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래. 조선은 처음부터 중앙집권을 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족보 편찬을 안 해줘. 그러니까 조선은 개인이 편찬하는 거야. 고려는 국가가 족보 편찬하고 각 집안 족보를, 조선은 개인이 편찬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게 사회 운영의 편리성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족보 편찬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집안 식구들이 모여 사니까 350명의 집안 식구들이 몰려 살아.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법보다는 아버지, 할아버지 말이 무서워. 왜? 대한민국 요게 대부분이 저 관습법에서 나오는 건데, 할아버지가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말이요. 소변 보러 밖에 나왔어. 근데 집안에 있는 저 방앗간에 남녀가 들어가 보니까 쫓아갔더니 조카하고 숙모가 손잡고 들어가더라고. 불륜관계 아니야. 야, 불 밝혀. 모여봐. 이런다고. 그래서 얼굴에다가 문신을 떠요. 음란한 날짜를 새겨. 그럼 이게 지금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이런 짓을 하는데, 이걸 자자한다고 그러는데, 얼굴에 문신 뜨는 걸. 그래서 이게 대가축제사회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러면서 충청도, 이게 논산에서 나온 거야. 논산에서. 내가 지금 예를 든 게 충청도 고려대 논산의 예인데, 이게 여러분 다 알아. 자, 대한민국 욕 중에 충청도에 있는 여기, 경상도 애들은 모르더라고, 이걸. 경칠놈이라는 욕이 있어. 들어봤죠? 경칠놈. 경상도 애들한테 경칠놈 그러면 못 알아들어. 무슨 소린가? 이 경이 자자할 경자야. 얼굴에 문신 새기는 이 뜻이야. 이게 성범죄와 관련돼서 되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전라도. 여기도 이제 백제문화권이니까 이것도 알아들어요. 박살낼 놈. 알지? 박살은 정확하게 뭐냐? 멍석에 말아서 높은 데도 낮은 데로 굴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살을 흩어뜨려서 죽이는 거야. 살을 떨어뜨려서. 그래서 죽이는 게 박살이야. 이게. 그리고 봐, 이건 몰라. 경상도에서 나온 건데 경상도들은 잘 알아. 오사리 잡놈이라는 욕이 있어. 처음 듣지? 그래서 문화권이 다 틀려서 그러는 거야. 이 오사리가 뭐냐? 얘가 일리 오는 거야. 오살이야, 오살. 5토막 내서 죽일 놈, 이 뜻이야. 그걸 오살 할 놈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오사리 잡놈 이러는 거야. 그리고 관청에서 나왔는데 민간에 퍼진 적이 있어. 여러분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야. 우라질놈. 이거 다 알지? 이 우라질은 뭐냐? 오라질이야. 순사들이 차고 다니는 포승줄이 있어. 끈이 명주칠 5가닥을 꼬아서 만들었어. 그래서 오라야. 그럼 이 오라질이라는 것은 잡아갈 놈, 묶어갈 놈 이런 소리야. 이걸 강하게 발음해서 오라질이 된 거야. 아, 이거 말고도 많아. 바쁘니까 이 정도만 하려. 예? 대한민국 이 욕의 95%는 고려 관습법에서 나온 거야. 젠장 뭐 이런 거 다 그래. 자, 그게 관습법 중시사회의 모습이야. 그리고 왕실, 고려 왕실은 특히 신라 때부터인데 고려가 특히 좀 심해. 근친 결혼이. 가까운 집안 식구끼리 결혼한 거. 고려 태조 왕거, 고려 광종은 자기 이복 누나, 아버지는 똑같다. 엄마만 틀려. 이복 누나랑 결혼했어. 대모광후하고. 둘이 왼수야. 둘이. 권력쟁 탈전이 심해. 부부가. 한다고. 고려에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어. 이게 조선조까지 습관을 하루아침에 못 바꿨기 때문에 조선조 세종대왕은 자기 할머니 뻘되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소연왕후 심씨라는 사람이 집안 할머니 뻘되는 여자. 나이가 할머니가 아니고 족보상 그렇다고. 족보상. 그러니까 고려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려 사회사에서 중요한 게 첫째 신분제, 두 번째 향도, 그리고 세 번째 여성지위. 이 여성지위하고 유산분배 얘기인데, 자, 일단 거기 써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하고, 고려는 혼인이 18세에서 20세가 일반적으로 결혼 정년기야. 20세 넘어가면 노총각 소리를 들어요. 여자는 16세에서 18세. 이렇다고. 그게 결혼 정년기다 이거지. 그리고 유산분배는 자녀 균분상속이야.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아들이라고 더 주고 딸이라고 더 주고 그딴 거 없어. 큰아들 더 주고 큰아들은 한 5분의 1 정도를 더 줘요. 5분의 1 정도를. 100원 주면 얼마? 큰아들은 120원 정도 줘. 그럼 뭐 크게 더 주는 건 아니잖아. 왜? 제사를 모시니까. 라고. 약간 더 주는 정도야. 그리고 호적은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이 제사를 모시기도 한다. 그리고 여자가 그 집안의 우두머리, 호주가 될 수 있다. 오늘날보다 낫지. 사위가 처가 호적에 이름이 올라간다. 그리고 상과 벌이, 상, 칭찬, 벌, 혼내는 거. 상벌이 친과 외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여성의 자유제가 아니라 30가도 가능해. 고려 임금은 과부하고도 결혼했어. 조선하고는 전혀 달라요. 과부하고도 결혼했어. 귀족 부인이 남편이 죽었어.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그 여자하고 재혼했다고. 고려 왕들은. 했다고. 그러니까 이 고려는 고구려 유목문화의 습관이 있어요. 유목문화. 그래 남녀 상열지사. 남녀가 만나면 열내고 이런다고. 약간 성적으로 좀 개방이 됐어. 이게. 자, 이게 고려야. 이게. 그래서 그 옆에다가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유산분배가 자녀 균분상속이야. 이게 원칙이야.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유산분배가 조선 전기까지 자녀 균분상속이야. 아들, 딸 결혼 유무 상관없이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야. 조선 전기 16세기경까지 이래요. 고려 조선 전기까지. 자, 그런데 밑에 재산상속하고 해놨어. 거길 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 첩실 문제. 고려는 일부일처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만 돼. 실제는 아닌데 여하튼 그래. 고려는 실제 부인이 여럿 있어.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아까 지난번에 경종임금도 첫 자매가 왕비다 이랬잖아. 제1왕비, 제2왕비. 고려 태조왕건 뭐 부인이 29명인데 뭐 말할 나위 없고. 그러니까 원칙만 일부일처지 그러니까 원칙대로 지켜지진 않았어. 그런데 조선은
성리학은 철저하게 공자명제가 부인은 하나여야 한다. 이걸 강조한다고. 그러니까 부인들, 자, 고려왕조에서 조선왕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부인들 모여봐. 가위바위보 해. 그래서 한 명은 부인으로 삼고 나머지는 집에 가.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머리를 쓴 거야. 머리를 써서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한 명은 부인이라 하고 쳐. 나머지는 뭐? 첩. 이러는 거야. 그래서 첩이 출현하는 거야. 조선왕조에서. 이 첩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식인 뭐가 나와? 서자와 얼자라는 게 등장을 해. 이게 서자는 첩은 첩인데 엄마가 첩이야. 본부인이 아니야. 첩은 첩인데 엄마이신 분이 평민이든 중인이면 그 자식은 서자가 되는 거고, 얼자는 엄마가 첩은 첩이야. 첩은 첩인데 엄마이신 분이 천민이야. 그럼 본인도 천민. 일천직천이니까 천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서자와 얼자에서 서얼 이러는 거야. 이게 조선에서 나타난 현상이야. 고려는 이런 거 없어요. 서얼이라는 개념이 없어. 조선에서만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야. 서얼이라는 게. 자. 옆에 조선 중기 이후 일부 지방은 16세기경부터 변형되는데 대부분 조선 후기야. 그래서 일부 일천을 원칙으로 하나 처첩제가 등장한다. 첩은 부인으로 안 보는 거지. 그리고 자, 이건 기억할 사항이야. 고려는 결혼하는 게 이 유명한 서류부가온 혹은 솔서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오늘날도 좀 남아있는데 남자가 고구려적 전통, 서옥제라는 전통이 남아있어서 이런 건데 이게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해요. 그래 놓고 10년이고 15년이고 거기서 살아. 딱 정해진 연도는 없어요. 얼마를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없어. 고구려는 내가 고구려 이 서옥제를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 노동력이 중요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부인이란 딸이라는 노동력을 데리고 가니까 남성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2.4배 정도 노동력이 큽니다. 이랬어. 그 여자가 30년 할 일을 남자는 12년에서 15년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그랬어. 그 대개 한 10년, 15년 정도 여자네 집에서 살아. 그러다가 부인을 대동하고 그 사이에 자식을 낳았을 테니까 자식과 함께 자기 집에 가. 이게 뭐라고? 서옥제라는 거야. 대릴 사이는 평생 그 집안 식구가 되는 거고 전혀 달라. 이게.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조 전기까지는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살아요. 일정 기간이라는 건 그 집 상황에 따른 거야.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냐? 서, 거기 장가든다, 괄호 열고, 서, 사위가, 류, 머문다, 지아비부, 여자네, 가, 집에. 그래서 서류, 부가, 혼, 이러기도 하고, 서, 사위가, 뭐, 장인 집에 식솔, 가족이 되는 혼이다 해서 솔서혼이라고 하고, 이런다고.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 장가든다라고 해요. 장인, 장모 집에 들어간다. 이런 거야. 오늘날 장가든다는 말을 쓰잖아. 그러니까 장가 간다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장가 든다야. 들어간다. 이 말이 정확해. 그런데 조선조 후기는 시집간다로 바뀌어. 오늘날은 두 말은 다 쓰지만 그러니까 요즘 말은 정확하게 하면 시집간다가 맞아요. 시집간다는 무슨 소리냐? 여자네 집에 가서 결혼을 해. 그래놓고 부인을 대동하고 며칠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조선 전기하고는 틀려. 뭐 10년, 15년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며칠, 뭐 보름 이런 정도만 갔다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 위에 그림을 남자가 여자 집에 가요. 그랬다가 부인하고 같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 그러면 이 그림은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 부인을 친히 영접하러 간다 해서 친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끝에 낙이 타고 여자가 와요. 그 앞에 신랑이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만 그려져 있으면 친영도라고 그러는데 여자가 같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부르냐? 여자를 대동하고 자기 집으로 와. 그 여자 입장에서는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뭐 시집 간다 이런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신랑 집으로 간다 해서 신행도라고 부르는 거야. 신랑 집으로 간다 해서. 그래서 옆에 18세기 김홍도의 그림 신행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게 지금도 남아있어. 어떻게 남아있냐?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어.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먼저 자기 집을 먼저 가, 여자네 집을 먼저 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랑 부모집을 먼저 가, 아니면 이 여자네 집을 먼저 가. 원칙이 어디를 먼저 가는 거야?
관찰력 테스트. 주변에서 못 봤어? 안 해봐서 몰라? 원칙은 여자네 집을 먼저 가는 거야. 1초를 있더라도. 뭐 며칠 있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 요 장가든 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못 고쳐요. 벌써 이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결혼식에도 이 장면이 지금 남아있잖아.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도착을 하면 여자네 집을 먼저 가는 거예요. 자기 집을 먼저 가는 거 아니야. 여자네 집을 먼저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상황에 따라 뭐 하루 이틀 잘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자기 집, 신랑 집을 가는 거야. 그게 순서야. 오늘날 전통이 그래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나 각자 알아서 하고 그러시면. 그래서 장가 든다가 시집 간다가 되는데 그럼 저게 왜 바뀌느냐? 얘기. 고려에서 조선조 전기까지는 자녀 유산 분배가 자녀 균분상속이야. 유산을 분배하는데. 왜 이러느냐? 고려는 불교국까지 죽어서 극락 가고 싶어. 근데 자기 집에서 죽으면 극락을 쉽게 가겠어. 절에 가서 죽어야 극락을 쉽게 가겠어. 절에 가서 죽는 게 극락을 더 쉽게 갈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어디로 가냐? 절에 기어 들어가요. 왕도 절에 가. 죽을 때 되면 절에 가서 죽는 거야. 이게. 그래야 극락을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 이러는 거야. 그러면 상장제를 누가 하느냐? 절 스님들이 다 알아서 해. 이걸. 그러면 이 집 자식들은 할 일이 없잖아. 그럼 돈만 주면 돼. 나중에 목탁값 주고 음식값 주고 스님한테 주면 되는 거야. 이건 시집간 딸도 할 수 있어. 이거는. 그래서 유산분배가 뭐라고? 자녀 균분상속이 되는 거야. 그게 왜? 이건 뭐 자식들이 번갈아가면서 이걸 윤회라고 그래. 제사를 받들어 모시기 때문에 이걸 윤회봉사라고 그래. 제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런데 조선 후기야. 조선 후기. 조선 후기는 자녀 균분상속에서 차등상속으로 변해. 차별상속으로 변해. 제사를 누가 모시느냐? 적자, 본분의 자식. 그 중에서도 장자. 적장자 봉사야. 큰아들이 제사를 모셔. 그 큰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30년이고 50년이고. 그러니까 재산의 대부분을 누구한테 줘야 돼? 큰아들한테 몰빵을 해야지. 그렇잖아? 나름대로 합리적인 거야, 이게. 요게 요렇게 건너가는 거야. 그래서 유산이 이 제사 모시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현상이 조선조 전기 16세기경까지야. 여러분 알만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율곡이라는 호를 갖고 있는 이라는 사람이야. 율곡이인 아버지가 이원수라는 사람인데 이원수라는 사람은 경기도 파주 사람이야. 그럼 율곡이가 파주에서 태어났냐? 아니지. 어디서 태어났어? 강릉에서 태어났어. 왜 강릉에서 태어났냐? 지 엄마 신인선, 흔히 신사임당이라고 부르는 여자. 그 신인선이라는 엄마가 강릉 여자예요. 그래서 엄마 집에서 나고 엄마 집에서 자란 거야. 얘가. 그러면 요 율곡이는 임진이라는 직전에 죽는 사람이야. 그럼 16세기경까지는 자녀 균분상속이 유지됐다는 얘기야. 특히 그 신인선이라는 엄마는 이 부사를 여기만, 강한 중위급 이상 관리를 여기만 사람 딸이야. 큰 딸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에 적지 않게 많은 부분이 이 신인선이라는 신사임당한테 와요. 그래서 16세기경까지는 자녀 균분상속이 유지됐음을 알 수 있어. 그리고 경상도 의병장으로, 임진왜란 경상도 의병장으로 유명한 사람이 곽재우라고 일명 홍의장군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붉은색 망토를 입고 다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곽재우의 아버지가, 이건 내가 보기엔 좀 의도적인 것 같아. 16세기 사람인데, 무남동녀,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집에,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해. 근데 장인 죽고 부인 죽었어. 그 재산이 다 사회한테 갔어.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무남동녀 외딸이야. 또 부잣집 딸이야. 이거 두 번째는 의도적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증거는 없지만. 근데 희한하게 장인 죽고 부인이 또 죽었어. 애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재산이 다시 또 곽재우 아버지한테 와. 이미 부자가 됐어. 그런 상태에서 곽재우 엄마를 만난 거야. 부자인 상태에서.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경상도 의병 비용을 곽재우가 다 대요. 왜? 부자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16세기 경까지는 자녀 균분이 유지됐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유산 분배가 자녀 균분상속을 한다. 왜? 윤회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조선 주기에는 적장자, 본분의 자식 중에 큰아들이 제사를 받들어 보시기 때문에 차별상속을 하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유산 분배가 이 제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거하고. 자, 그게 고려조선으로 넘어가는 얘기다. 이거지.
이걸 혼인으로 얘기하면 장가 든다. 고려 때는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가서 산다. 조선 전기까지. 그랬다가 조선 후기는 뭐라고? 시집 간다. 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집에 간다. 이런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요까지가 사회사예요. 사회사. 사회사가 세 장면이야. 경제사도 세 장면이고, 첫째, 신분제. 신분제가 좀 복잡하다고 그랬어. 특히 향리. 그리고 두 번째, 향도. 세 번째, 여성지와 유산분배. 라고. 여성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져야 되지. 근데 안 그래. 신라보다 여성지가 고려가 더 떨어져. 고려가. 왜? 신라 때는 여자 왕도 나오잖아. 고려는 그런 거 안 나오잖아. 고려보다 조선 전기가 여성지가 더 떨어져. 조선 전기보다 조선 후기가 여성지가 더 떨어져.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거꾸로. 그리고 일제가 더 떨어져요. 일본 애들은 이게 여성 비하가 심해요. 여성 비하가. 내 친구도 그 일본에 보면 남자들이 나는 부럽지. 내 시각에서는 부러워.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집에 가면 부인이 현관문에서 이렇게 무릎을 딱 꿇어. 그럼 남편이 이렇게 발을 딱 올려 걷다가 그럼 양발을 벗겨줘.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처한테 이거 한번 해봐 그랬더니 에이 그러더라고. 그 한국 사회는 그게 통하겠냐고. 일본은 그게 있어. 그러니까 일제시대 30년간에 그게 의식화됐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 성리학에 잘못된 차별이라고 하는데 일본으로부터 영향이 커요. 성리학적 차별보다는 이 성리학 사회는 태계왕이고 누구 간에 부인을 그렇게 뭐 깜보고 천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데 태계왕 율곡이는 부인한테 절대 반말 안 해요. 항상 존경어를 써요. 항상. 상호 존경을 해요. 상호 존경을 하고 그랬지 반말 쓰고 비하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일본식이에요. 일본식. 일제 30년 이상 일본한테 배우는 의식이야. 왜? 일본 철저하게 남성 중심자야. 칼쓴 남성 중심자야. 여자는 물건으로 취급됐다고. 노비 비슷하게 취급됐단 말이야. 그런 의식이 남아있는 게 그게 일본 놈들이 뭐라고 그러냐? 성리학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를 댄 것 뿐이야. 그게 성리학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게 잘못 알려진 얘기. 이게. 여하튼 그게. 그래서 이 여성지하고 유산분배는 시험을 잘 내. 상식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럼 여성지는 언제 올라가냐? 해방 이후에 확 올라가는 거지. 해방 이후에. 그런다고. 해방 이후에 특히 80년대 들어서. 80년대 들고 사회가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런 변화상을 보여. 자, 쉬었다가 원래는 이게 문화사까지 다 끝나야 되는데 틀렸겠다. 일반적으로 문화가 양이 많아. 이 문화사는 이게 포인트가 문화니까 문화는 기본이 뭐라고? 종교라고 그랬지. 그래서 불교 이게 제일 중요해. 불교 통합하는 거. 고려 불교가 여러 종파가 파벌이 합치려고 노력을 해.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123페이지, 124페이지 여기. 그리고 두 번째 거기 125페이지 풍수지리.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122페이지 역사서술. 122페이지 역사서술. 그리고 하나 더. 128페이지 탑 이거.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불교 국가니까 불교 문화자의 핵심이 탑 아니면 불상이거든. 여기는 탑. 자, 잠깐 쉬었다가 그중 불교 그거 쉬었다 봅시다.